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부모님 편 가운데 이번 시간에는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연표 만들고 부모님 일반에 대해서 두 분에 대해서 묶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, 이번 시간에는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. 이제 먼저 이야기를 담은 족보기 때문에 부모님의 일대기가 거의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? 살아오신 삶이. 그래서 내 당대에 조부모님, 뭐 증조부, 고조부까지는 몰라도 우리 부모님의 삶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담은 종이 몇 장 정도라도 좀 자세하게 기록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부모님 일반을 말씀드렸고 어머니, 아버지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먼저 어머니부터 이야기하죠. 족보는 북의 혈통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들 가슴 속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좀 한국인의 정서에 뿌리 깊다 이런 생각도 있으니까 어머니부터 먼저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첫째, 외가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주십시오. 외가가 어떤 집안인지 뭐 그것까지 자세하게 조사해서 할 수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? 이제 외가는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집안이었다.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나 외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고, 이렇게 외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. 시대도 바뀌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자라면서 외가에도 많이 놀러 다니고 했지 않습니까? 따라서 외가 이야기를, 어머니 편은 외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주십시오. 외조부, 외조모 말씀 좀 해주시죠. 저도 외할머니 생각하면 뭐 어릴 때 찾아가면 제가 이제 위로 여형제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외동이시고 맛집이제. 그러니까 외할머니께서 맏딸 시집 보내서 그 당시에 아들 못 낳아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면 얼마나 기호해 주셨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. 외조부께서는 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세상 뜨셨습니다. 어머니께 제가 듣기로는 외조부께서는 아주 선비였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. 그런 이야기들, 그리고 큰 외삼촌, 뭐 작은 외삼촌, 제가 외가 갔을 때 추억,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? 외가 이야기를 좀 비중 있게 좀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외사촌하고 외삼촌, 외사촌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모님들 이야기도 좀 다루어 주십시오. 어머니께서 계시니까 그 말은 내 자녀가 자기 당대에 20, 30년이 지난 뒤에 자기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이야기를 담은 족보를 만들 때 내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다루어 줄 겁니다. 그걸 지금 하자는 겁니다. 모본을 보이자는 겁니다. 그래서 외가, 외삼촌, 이모, 좀 더 나가서 그 외사촌들이나 이종사촌들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어린 시절 추억이랄까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다, 이 이야기를 이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결혼하신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부모님 혼인은 언제 하셨는지, 저희 부모님은 뭐 4월 26일 날이 혼인 날짜였는데 저도 사실 몰랐는데 저 결혼할 때 결혼 날 받으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 4월에 이제 할까 했는데 부모 결혼한 달이라고 뭐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알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달을 빼고 앞뒤로 해라 뭐 이렇게 해서 날을 이제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, 그래서 언제 결혼하셨는지, 그리고 결혼식과 관련해서 들었던 에피소드도 있지 않습니까? 뭐 선보러 뭐 그 당시에 누가 가셨는데 어땠다라든가, 뭐 상객은 누가 가셨는데 뭐 어땠다라든가, 뭐 이런 그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이 계시면 그 결혼과 관련해서, 그리고 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처음 보니까 뭐 어땠습니까? 아이고 뭐 처음 보여 어땠고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이 이렇게 계신다고요.
그런 말씀들 들었던 추억들, 기억들 있으시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한평생 생활하신 삶의 이야기를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삶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. 먼저 어머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, 그리고 떠오르는 느낌, 그리고 왜 그렇다, 이렇게 이제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. 저는 어머니 하면 이런 모습이 떠오릅니다. 이렇게 이제 쭉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하듯이 한번 써보시죠. 그리고 어머니께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.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십니까? 그리고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다.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어머니 어린 시절 추억 들었는 거에서만 좀 쓰시고, 그리고 이제 소위 처녀 때 이야기 이런 거에서 좀 쓰시고, 결혼하고 나서 신혼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, 뭐 고부 갈등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실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? 신혼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, 그리고 자녀들,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지, 우리들 키울 때 있었던 이야기,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서 연세 드셔서 소위 노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노년기 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내셨고, 이렇게 이제 그 어머니께서 생활하셨던 그 유년기에서부터 청소년기, 뭐 청년기, 장년기, 노년기 이렇게 나누어서 쭉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적어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머니 떠올리면은 내 심정이 어떻다, 어떤 마음이 든다, 이런 어머니와 나와의 어떤 그 관계라고 할까? 이제 저는 어머니에 대한 호칭이 어릴 땐 당연히 엄마였습니다.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그 어머니에게 존댓말 쓰기 운동 이런 거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머니 이렇게 바뀌었다가 또 나이가 드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할머니 부르실 때 오메 오메 이렇게 불렀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저도 한 몇 년 전부터 제 어머니 부를 때 오메 오메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. 이제 이렇게 호칭이 이제 변해가는 저도 이제 보는데, 이렇게 부를 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이, 지금은 이제 저희 어머니 살아계시는데 연세가 89입니다. 이제 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볼 수 있는데, 그 어머니와 한 번씩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마음이 짠합니다. 이제 그런 그 자식의 마음이나 심정이나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떠올려서,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어머니께서 세상 뜨신 경우가 많겠습니다만, 그런 심정들 중심으로 좀 적어주시는 것도 좋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다음으로 이제 아버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아버지 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모습이 뭔지 그걸 한번 상상해 봐 주시죠. 한국 사회에서는 부자 간에는 사실 별 교류가 없지 않습니까?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계실 때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제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. 뭐 그 이후에 물론 있었겠죠. 그러나 제 기억에는 그랬습니다.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손을 한번 잡아보고는 그때 이후로는 처음 잡는구나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한국 사람에게 아버지라는 게, 부자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? 또 모녀간도 그렇습니다. 아버지라는 한국 사회에서 이 존재가 엄정이라고 해서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정이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? 또 아버지 하면 저는 제일 먼저 예전 같으면 무섭다, 이게 떠올랐습니다. 근데 연세가 들어가면서 또 연민의정도 생기죠. 그 크게 보이던 아버지가, 그 무섭던 아버지께서 변해가시는 모습도 이래 보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,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어떤 이미지, 아버지 하면 나는 어떤 분으로 기억된다, 왜냐하면 왜 그렇게 기억되는지 생각해보니, 이렇게 이제 쭉 한번 적어보시죠. 그리고 아버지는 저도 남자입니다만 아버지는 훈육을 하지 않습니까? 엄한 아버지, 자애로운 어머니, 이게 전통사회의 어떤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평소 교훈, 훈육, 강조하셨던 그 말씀들,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
한번 생각해 보시고, 저는 이제 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. 닮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 모습은 어떤 게 있었는지, 또 닮고 싶었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게 있었는지, 또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이해되는 아버지의 모습, 그때는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이제 이해되는 아버지의 모습,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하고 적어보시면 어떻겠나 싶고, 그리고 아버지하고의 추억을 한번 새겨보시죠. 우리 시절에는 뭐 부모님과 같이 놀러가고, 요즘 뭐 부자간처럼 안 그렇지 않습니까? 제 기억에 저희 동네에 너머 골짜기가 있습니다. 저희 너머골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, 너머골에 갔다 오면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엎혀서 온 적이 있습니다. 그 시절에 아버지가 아들이 귀하다 없고 이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? 이제 동네 어기까지 제가 아버지한테 엎혀갔었는데, 당시 누나들한테 주로 엎혀서 지냈는데 아버지 등이 참 넓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지금도 그 기억이 좀 남아 있습니다.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개, 이제 몇 개가 있는데, 이렇게 여러분들 아버지하고의 어떤 추억, 그런 게 계시면 뭐 조금 회상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. 추억이라고 막상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와 추억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떠오릅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이제 걱정 끼쳤던 이야기들이라든가, 또 부모님이 참 아버지가 그때 기뻐하셨던 그런 때가 언제였다. 내가 살아오면서 아버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 본 적이 없었다.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희노애락의 오욕 이렇게 이제 부르지요. 그런 아버지의 어떤 모습 속에서 희노애락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찡한 어떤 기억, 이제 그런 건 언제든지, 또 아버지가 아까 말씀처럼 또 무섭다, 권위적이고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, 언제 그런 모습이 좀 사라지고 연세가 드셨구나 이런 느낌이 드셨는지, 또 왜 그 일이 어떤 일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셨는지,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에 대해서 기술하실 때, 적으실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, 아버지 두 분을 생각하면서, 이제 우리도 부모이지 않습니까? 부모로서 자식을 쭉, 부모 역할을 쭉 오랜 시간 해본 자식으로서 나의 부모였던 어머니, 아버지에게 부모의 심정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마음을 담아서, 지금은 세상 거의 대부분 드셨을 텐데, 그 부모님들께 부모의 삶을 살아본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편지를 한번 쭉 적어보시죠. 이렇게 부모님 편은 부모님 전상서 해서 편지를 적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